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투입이 되고 상당히 많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상당히 많은 전쟁 피해를 본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의 주요 이제 전쟁을 주도한 시작한 나라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이제 주요 전범자죠. 전범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또 이끈 나라, 주도한 나라는 독일, 히틀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주로 이끌었죠. 1차 세계대전에 이끈 주도한 동맹국 축의 나라는 독일 제국,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여기는 이제 무슬림이죠. 이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왕국. 이렇게 해서 네 개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에 공통적으로 전쟁을 주도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할 때하고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주도한 그 전쟁 계획, 그다음에 이제 전쟁 진행을 한 걸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초반에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슐리펜 계획을 수립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낫질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의 그 슐리펜 계획은 실패를 하죠. 2차 세계대전 때의 낫질 계획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의 슐리펜 계획은 뭐냐 하면은 전쟁이 시작되면은 아주 신속하게 기동하여서 6주 만에 뭐 거의 한 달 만에 프랑스를 점령을 하자. 그다음에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그 기차라든가 이런 그 수송 수단을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해서 점령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신속한 기동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적국을 점령을 프랑스를 빨리 때려 부시자. 이게 이제 슐리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의 낫질 계획은 이 슐리펜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수정을 해서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그 기갑부대, 전차부대, 구데리안 장군, 그다음에 롬멜 장군 등의 이 기갑 전차 부대를 이용을 해서 그 프랑스를 5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점령을 하고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상당히 신속하게 그때는 이제 그 전차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 항공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낫질 계획, 슐리펜 계획을 수정한 걸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슐리펜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어떤 그 전차 아니면 항공기 이런 그 기동력이 발달을 못했죠. 저기 뭐 전쟁 무기가 다 구식이고 느리고 천천히 가고 고장 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에 항공모함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그 육군 보병 아니면 뭐 대포 뭐 이런 그 구식 무기들로 싸웠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참호전 지구전이 계속이 된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독가스 뭐 이런 그 안 좋은 것들이 나왔지만은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보병 위주의 전쟁에서 이기 때문에 뭐 6주 만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다. 이런 기동전이 잘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장군들이 실수를 한 것이 처음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독일의 참모총장은 이제 몰트케 장군이었는데 소몰트케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슐리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 자기 전임 총사령관 슐리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 그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전쟁을 안 하고 어떤 그 지구전 참호전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이 초반에 독일 장군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병력을 상당히 많이 분산을 해서 결국에는 병력 집중의 효과를 못 누리고 분산을 해서 결국에는 1년 2년이 지나면서 전세가 역전돼서 독일이 패망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패망한 원인은 1942년에 독일이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을 공격을 하죠. 이때 소련을 공격을 할 때도 병력 집중을 못하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눠서 북부 집단군, 중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모스크바를 이제 위에서 뭐 그 발트 3국을 통해서 이제 그 모스크바로 공격을 한 그 북부 집단군,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그 뭐 이제 그 레닌그라든가 뭐 이런 중간 지역을 통과를 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중부 집단군, 그다음에 남부 지역으로 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키예프를 통과를 해서 모스크바로 진거하는 남부 집단군, 이렇게 해서 이제 병력을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진군을 하면서 병력 분산에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쟁에서는 병력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뭐 아무튼 작전을 세우다 보면은 뭐 어떤 게 유리할지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병력 분산을 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슐리펜 계획을 수립한 알프레드 폰 슐리펜 장군은 1833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8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866년 보호 전쟁, 그러니까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육군 대위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33살 때죠. 그다음에 1871년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에 38살에 소령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1871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면서 프로이센의 그 황제 비렐름 1세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서 독일 제국을 선포를 하고 독일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1866년하고 1871년 1864년에는 이제 그 프로이센이 덴마크를 격파를 하고 1866년에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격파를 하고 1871년에는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격파를 하면서 그 주변 세력을 압도를 하면서 이제 통일된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고 독일이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프로이센의 그 황제, 그다음에 이제 독일 제국의 이제 황제가 비렐름 1세였고 그 밑에 이제 막강한 철혈 재상이 비스마르크 수상이었고, 요때 이 슐리펜이라는 사람이 33살, 38살 한참 젊은 나이에 육군의 이제 대위 소령 초급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1891년에 58살에 참모총장이 되고 1903년에 70세에 상급 대장이 됩니다. 1905년 72살 때 슐리펜 계획을 고안을 하게 됩니다. 가상 적국인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한 작전 계획인데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전력을 다해서 단기간에 프랑스를 공략한 후에 철도 수송을 통해서 부대를 동쪽으로 돌려서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이게 기대를 않던 참호전과 총력전이 돼버렸습니다. 1906년 73살 때 군대에서 예편을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78살 때 원수를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 슐리펜 장군이 한 말 중에 하나는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강한 우익을 달라. 이것은 이제 그 강한 우익이라는 것은 프랑스를 공격할 때 우측에 이제 벨기에가 있기 때문에 우측에 벨기에를 통과하는 독일군 우익이 가장 중요하고, 이 독일군 우익에 가장 강력한 정예병을 배치를 시켜달라, 이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